나라 M&D는 1999년 2월 LG전자의 금형공장을 분리해서 설립되었고 2001년 6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나라 M&D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는 금형사업부와 부품사업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등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금형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금형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품 사업입니다. 프레스기, 사출기, 기타 양산에 사용되는 전용 설비를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팩과 ESS 사출 부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폴란드 법인을 통해 LG화학에 전기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3분기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이렇게 6개입니다. 국내에 2개 법인이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에 법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에 위치한 나라 엠텍뿐입니다.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주식 분할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자본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년 3분기 말 현재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약 1380만 주입니다. 20년 3분기 말 주주 현황을 보면 김영조 대표와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4.9% 수준이고 LG전자가 12.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 6일 공시 내용에 따르면 대표자와 특별관계자 보유분의 지분율이 증가해서 15.58%가 되었습니다. 신규 임원 선임이 되면서 특별관계자 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확인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주당 현금 배당금은 각각 70원과 60원이었습니다. 2020년 배당과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가 확정된 이후에 주총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종속회사들 재무자료를 보면 폴란드 법인은 19년 3분기 말 현재로 10억 원 수준 손실을 기록했다가 당분기에는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은 국내의 나라엠텍이고 그 뒤를 잇는 법인은 중국 남경법인입니다. 두 법인 모두 당분기에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M&D의 2018년과 2019년의 외부감사에는 현대회계법인이었고 두 연도 모두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현대회계법인과 감사 용역을 계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준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과 부채, 자본이 모두 증가했고 자본 총계는 2.2% 수준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동부채는 87억 원 수준 증가하고 비유동부채는 일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93억 원 수준 감소하고 재고 자산이 100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41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생산량이 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금의 증가를 현금 흐름표로부터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업활동으로부터 20년 3분기까지 83억 원 수준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64.4% 수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부터 현금이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은 기계장치와 단기금융상품 취득이었습니다. 향후 생산을 위한 유형자산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비율은 아주 소폭 악화되기는 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는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은 102% 수준에서 조금 감소해서 100%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174%로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유동성 측면이나 자금 조달 구조에 있어서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호한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실적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 11억 원 수준 증가했는데 이건 금융수익이 증가하고 금융원가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수익 내역을 보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했고 이게 당기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을 보면 여러가지 금융자산 중 삼형 엠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11억 원 수준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익률 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감소해서 9.2%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금융수익의 발생으로 당기순이익률은 1.9%로 증가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영업손실이 14억 원 수준 발생했고 금융수익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회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선방하고 있어 연결 기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 M&D는 매년 4에서 5%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년 3분기까지의 지출 내역을 보면 매출액 대비 4.7%를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5%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적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보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M&D의 재무 구조를 보면 유동 비율은 100% 수준인데 20년 3분기 기준으로 100%에 살짝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일부 악화되었고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개선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증가시켜서 건전한 재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까지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영업손실 14억 원이 발생했고 20년 3분기 금융상품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들의 선방으로 인해서 연결 기준으로 수익성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은 일부 증가했습니다. 2020년 감사보고서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말 기준으로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기준에서는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